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리뷰 사이트 닥터몰라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진섭입니다. 닥터몰라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관련된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그 아이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AP잖아요. 네, 그렇죠. AP가 뭐죠? AP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줄임말인데 PC 같은 경우에는 CPU도 따로 출시가 돼서 CPU 따로, GPU 따로 이렇게 그런 연산장치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스마트폰은 보시면 컴퓨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잖아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눌 만한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칩셋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그 한 군데로 모아진 칩셋 이름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고요. 통합 칩셋의 개념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뭐 GPU는 물론이고 그 카메라 데이터들을 다루는 ISP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이미지 프로세서? 예, 이미지 프로세서도 있고 메모리 블럭도 있고 뭐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최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안에 집약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폰, 저는 또 삼성의 갤럭시 노트 9도 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이런 AP 구조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A10부터 칩 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A10. 예, A10은 퓨전이 붙었었고 아이폰 7. 예, 그러니까 아이폰 10과 아이폰 8 플러스에 들어갔던 AP에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죠. 바이오닉. 그러니까 바이오닉 하면 보아가 생각나죠. 예. 아니에요. 요즘 그 아마 일반인들도 이제는 많이 관심을 가지는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가 인공신경망이라 그래요. 거기 인공신경망. 부를 때 그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인공신경망 연산을 주로 하는 프로세서를 갖다가 이제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제 사람에 있는 신경에서 당연히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애플이. 이 노트 9에는 그런 프로세서가 없다. 예, 지금은 없죠. 예.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에 다른 기기들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이 직접 프로세서를 다 만들어요. 기린 프로세서라고. 기린 프로세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억했던 게 기린의 최신 칩셋이 A12보다 빠르다. 예,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낸 적이 있어요. 약간 페이크 뉴스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기린이라는 프로세서에도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라고) 부르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정확히 애플의 뉴럴 엔진이랑 똑같아요. 예.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프로세서가 들어있다. 전용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픽셀 폰에도 들어있죠. 네, 구글 픽셀에 그러니까 작년 픽셀 2부터 들어갔던 건데 픽셀 비주얼 코어라고 하는 코어가 뭐 ISP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뉴럴 엔진 거기는 NPU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NPU에 뭐 ISP 관련된 부분이 직접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구글은 AP 전체를 제조하진 않았고, AP는 스냅드래곤을 그대로 쓰되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IP는 못 써먹겠다. 우리가 ISP랑 뉴럴 엔진, NPU 같은 건 따로 제조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부가적인 기능을 주는 칩을 달았고 그거 이름이 픽셀 비주얼 코어거든요. 걔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전용으로 담당하는 칩은 이제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모바일 분야가 아니라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픽셀 비주얼 코어도 있지만 그거 만들기 훨씬 전부터 서버 단에서 머신러닝을 더 빠르게 GPU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TPU라는 걸 만들었는데 TPU. 예, 그거를 제가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논문까지. 예, 그 같은 일을 하는 CPU랑 달라요. GPU보다 최대 83배 더 전력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전용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성능을 훨씬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역시 구글이 스카이넷이구나.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 네네네. 그 가성비 안 좋다고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고 있는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RTX 2080이랑 2080 Ti 거기도 보시면 텐서 코어라고 뉴럴 엔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어가 집적돼 있어요. 거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있는 분야, 중요한 분야. 예, 구글 픽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뭐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같은 프로세서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두 프로세서에는 뉴럴 엔진이 탑재되지 않았어요. NPU가.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탑재가 될 걸로 예상되고 예상되는데 있는.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으면 핸드폰에서 하면 느리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저기 스카이넷의 서버에서 구글이 스카이넷 구글 서버에서 그 TPU 아까 말씀드렸던 그 TPU라는 전용 하드웨어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방식은 실시간 처리가 안 돼요. 일단 네트워크로 업로드를 시키고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텀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핸드폰에서 뭔가 이렇게 찰칵하면서 즉각적으로 찍어서 뭔가 거기다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픽셀 비주얼 코어를 특별히 만들어 넣어서 픽셀을 만들 때 특별하게 처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구나.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걸 탑재해서 뭐 아이폰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난 와닿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아이폰에서 어느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일단 아이폰 XS에 가장 크게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 화제가 된 게 어둡고 밝은 영역의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이 엄청나게 동영상에서 강화됐어요. 예. 저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네. 네, 그게 성능을 활용한 거죠. A12 바이오닉의 AP 성능을 활용한 건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CPU나 GPU 성능이 높아진 거고. 이런 영역이랑도 상관이 있겠지만 ISP 영역의 강화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이미지 프로세서. 예. 그게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4K 60프레임까지 아이폰이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4K 60프레임 말고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6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가 30프레임으로 찍게 되면 여유가 대역의 남잖아요. 여유폭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한 장은 노출이 떨어지게, 한 장은 노출이 과다하게 찍은 다음에 둘을 이렇게 합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어두운 그렇죠. 부분의 디테일도 살리고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살리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4K라는 고해상도. 프레임들을 그 실시간으로 4K 60프레임에 해당하는 정도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저장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전부 다 이런 AP 성능들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럼 사실상 카메라를 켰을 때 지금 찍는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뭐 합성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그렇게 거네. 생각을 단순 하셔야- 촬영이 네, 아니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화면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 톤 매핑이나 뭐 이런 기능들을 넣을 때 이제 뉴럴 엔진이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신경망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고 쳤을 때 네네네. 얘를 고양이 사진을 찍으면 이건 고양이다. 강아지 사진을 찍으면 이건 요즘에 사실 강아지다. 그런 거 예. 많이 광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공신경망이 나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았어요. 노가다로. 그러니까 뭐 노가다로. 엣지를 막 이렇게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고양이고 이렇게 하면 강아지다. 근데 그게 잘 동작이 안 됐었거든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그걸 더 잘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세부적으로 뭐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뭐 요크셔 테리어 뭐 이런 종들을? 식으로, 예, 종들을 다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1000개의 서로 다른 그거를 이미지만 주고 얘가 1000개 중에 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게 이제 해낸다고? 예, 이제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 사람이 한 5% 정도 틀리거든요. 그걸 하면 컴퓨터는 그거보다 더 부분을? 적게 틀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AP에서 담당하고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 약간 전제가 있는데, 그런 강력한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연산 성능을 필요로 해요. 지금 이제 아이폰 XS에 새로 들어가는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A12에 예, 그런 강력한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연산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서도 사진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인물이 있다 그러면 인물의 포커스를 잡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음식을 검색하면 뭐 빵이라고 치면 빵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다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성능이 중요한 건 사실이네요. 네네, 그렇죠. 항상 이게 컴퓨터 분야에서는 더 많은 성능은 항상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성능은 예. 항상 옳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뭐 카톡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하는데 무슨 더 좋은 컴퓨터 성능이 핸드폰이 이 필요하냐. 정도면 됐지 뭘 더 예. 좋아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요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발자들한테 걸려있는 제약이 사라져요. 할 수 있는 예. 일이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예, 맞아요. 앱 개발자들이 예전에는 와, 나 이거를 구현하고 싶은데 이걸 구현하니까 5초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뭐 버튼을 누르고 5초 기다려야 뭐가 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거. 그렇죠. 누가 5초를 기다려요? 근데 이제 그 성능이 5배 빨라지면 이제 그게 5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1초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또 5배 빨라지면 막 1초 안에 0.2초 만에 이제 그게 처리가 되니까 예전에는 못했던 그런 기능들이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 안으로. 다만 이제 핸드폰은 높은 성능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저전력, 배터리 성능까지 그렇죠. 같이 봐야 요번에 된다는 그게 있는 거죠. A12가 사실 특징적으로 CPU의 성능 자체는 성능폭이 향상폭이 적잖아요. 네, 근데 그 전력 소모의 개선이 있었고 네, GPU가 좀 많이 개선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CPU도 사실 성능 향상폭이 적다고 하면 애플 입장에선 좀 억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7나노로 올라갔죠. 네네, 7나노로 올라갔다는 것도 이제 상용화된 칩들 중에선 최초고요. 요 15%라는 수치도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같은 걸 돌려보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사실 그 아난드텍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거든요. 정말 예, 저기는 공돌이적인 공돌이들이 모여서 막 그런 전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데 네. 여기서 이번에 SPC 스펙이라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제 아난드텍에서 그 벤치마크 코드를 가지고 아이폰으로 컴파일하고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A12 바이오닉 칩에 있는 그 코어 하나랑 최신 인텔 스카이레이크 코어 물론 최신은 커피레이크지만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똑같기 때문에 최신 스카이레이크 코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카이레이크 코어가 동작 클럭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싱글 스레드 성능이 오히려 아이폰의 A12 바이오닉 칩에 있는 싱글 코어가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게 컴퓨터 칩은 전력도 많이 먹죠. 여유롭고요. 몇 배의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걔는 발열에서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쿨러가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프로펠러가 대타분. 돌아가면서 계속 열을 식혀주는데 그래서 그런 제약 하에서도 그런 정도 성능을 냈다는 거는 이미 사실 순수 성능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애플이 인텔이 만드는 칩보다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보유했다는 거를 역량이 있다. 예,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로 4K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면 네, 동 가격대에 사실 PC를 압살하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네, 진짜 모바일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예, 이런 또 딥한 얘기가 나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뭐 난 조금 더 핸드폰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네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핸드폰이 아이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런 분들에게 맞는 또 스마트폰이 또 있고 예, 뭐 아이폰 독점 시장이면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겠지만 뭐 사실 점유율로 따지면 안드로이드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더 많으니까. 예, 추구하는 방향이 좀 방향성의 차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A12 바이오닉을 보면서 네. 지금 제일 기대되는 게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될 A12X. 그걸 또 이제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기다림이죠. 예, 정말로
정말로 기대가 돼요. 얼마나 좋아졌을까 더. 그리고 이제 발표회에서 애플 뭐라고 호들갑을 떨어요. 아 그러게. 또 거기서- X 시리즈는 네. 전통적으로 진짜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A11X 칩이랑 A12X 칩을 탑재하는 거는 그게 성능이 또 많이 다르겠죠. 크게 다르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 엔진 관점에서는 8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8배. 8배 이상 차이가 났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여기 계시는 닥터 몰라님의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난 좀 더 딥하게 파고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기사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조금 색다르고 딥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